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제입니다. 초대석입니다. 초대석이고 오늘 모신 분은 이분이 진행하는 그 컨텐츠에 나가가지고 토크를 좀 하다 왔는데 이분한테 그때 약속을 좀 받아냈습니다. 실제로 카메라에 보고 안 나가면 그때 뭐라 그랬대? 족보를 깨겠다 그랬나? 예, 그랬죠. 아직 안 나오고 계신데. 아 그래? 그래서 뭐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까요? 저의 그 영원한 아이돌 센터 김재중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재중, 오늘의 김재중. 우리 이제 되게 따뜻해요. 안녕. 아니 근데 난 오늘 좀 얼굴 보고 깜짝 놀란 게 지난번에 제 채널을 나왔을 때는 그냥 뭔가 준비를 대충 하고 온 것 같은 느낌? 제가요? 아까 그날 얼굴 상태가 좀 그러니까 샵을 안 갔다 온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야 그날따라. 그때 제가 몸이 좀 안 좋았. 몸 좀 안 좋았어.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았다.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막 눈이랑 이렇게 부어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아마 착각을. 저 처음 뵙는 분이었잖아요 그때. 그죠. 우리 첫 만남이었죠. 김재중이라는 사람을 실제로 처음 보는 사이였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상황에서는 좀 약간 신경 많이 쓰는 스타일이에요. 그래갖고 잠을 그때 아마 제가 잤구나. 거의 아예 못 자고 갔을 거예요. 그래갖고 아무튼 그래도 아픈데도 불구하고 촬영이 절대 너무 고맙다. 제 친구에 제가 신경 안 쓰고 온 게 아니고. 진짜. 네. 나 오늘 여기 나온다고 진짜 완전 풀 장착을 하고 왔는데. 진짜 저랑 컬러. 그러니까 이거 되게 우연이야. 진짜 그냥 그러니까. 입은 건데. 정말 와. 네. 원래 유튜브에서는 귀걸이도 안 차는데 오늘 피어싱도 했어요. 진짜? 어. 저 다 똑같아요. 그때 저 형. 이거는 협찬이에요? 뭐 본인 거예요? 제 거 이거네요. 좋은 거 차고 다니네. 김재중 씨가 출연을 또 해주셨는데 근데 정말 타이밍이 신기하게 앨범 홍보 기간에 이게 딱 그것 때문에 나온 건 아니잖아요. 절대 그쵸? 그것 때문에 네. 나는 앨범 홍보랑 관련 없이 저랑 인연이 돼서 그럼 당연하지. 그것 때문에 나왔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애석하기도 아니야. 애석하진 않지. 너무 그러니까 너무 운이 좋게도 네. 운이 좋게도 앨범을 근데 내고 난 나서 그게 나오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바로 출연이 결정되자마자 며칠 있다가 톡이 왔어요. 앨범 나왔다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 며칠 동안 제가 차에서 계속 들었거든요. 앨범을. 앨범 너무 좋다. 앨범 너무 좋다. 앨범 너무 좋다. 하다가 생각이 타이밍이 잠깐만 이거 앨범 때문인가라는 생각 안 할 수가 없지. 그러면 네가 내 채널에 그때 나오지 말았어야지. 맞네. 나는 내 거에 맞춘 게 아니라 네가 맞네. 나 앨범 나오기 전에 녹화를 우리 같이 했고 내가 잘못한 거기서 약속을 했는데 약속하고 나니까 또 이게 신기하게도 그게 앨범 딱 나오는. 아니 이거 지금 오늘 녹화한 게 네. 딱 나가고 나서 네. 그 주말에 내 콘서트가 또 열려. 그러니까 난 여기서 지금 콘서트도 홍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7월 20일, 21일 장충체육관에서 이틀 연속 콘서트를 와. 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거는 많이 와주세요. 진짜 우연이다. 정말 우연이야. 많은 분들이 아마 제 친구에서 이 얘기를 나눴으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호칭 정리를 저희가 거기서 했습니다. 이제 86년 1월생이시고 86년 11월생인데 저는 이제 아예 형으로 부르기로 하고 그치. 형으로 하기로 했어요. 실제로 그때 이게 좀 음료고 따지면 또 8호기도 그치. 하고 완전 형으로 저는 이제 인정을 하고 대하고 있죠. 좀 더듬는다 말을. 원래 더듬는 원래 더듬는 거야? 버릇이 좀 더듬는 거예요. 어차피 제가 우재한테 뭐 형수를 듣고 하더라도 네. 위에서 밑으로 내려 부른 건 우재예요. 키 때문에. 그럼. 아니, 나는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수기 누나가 나한테 얘는 뭐 키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 이제 너무 그럴 만하겠다 하는데 거의 180이에요. 거의 180. 그죠? 넌 거의 190이잖아. 그렇긴 하지. 저희가 그때 제 친구에서 보고 처음 뵙는 건데 최근에 앨범 나왔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계속 지금 프로모션 활동을 좀 하고 있는 네, 거예요. 맞아요. 나 이거 솔직히 프로모션 때문에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타이틀곡 들어봤지? 라이트. 벌라이트 커버 수록곡이야 그거는. Glorious Day, Making Me Feel Like. 진짜. 그 노래. 저는 그 유튜브 뮤직으로 앨범을 들었는데 보통 옛날에는 음악 어플에 옆에 타이틀이라고 적혀 있었거든. 적혀있지. 근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요즘에. 그럼 하지마. 네. 하지만은 그 이제 사생 얘기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처음에 가사만 봤거든요. 그 노래. 음. 뭐죠?
이거 그냥 약간 히든 트랙인가 이 생각도 했어요. 이게 노래 분위기는 그렇지 않은데 네. 그 성격으로 따지면 네. 약간 뭐 블랙 코미디 맞아. 요소가 있는 거지. 들어보니까 그런 느낌이 되게 들더라고요. 쓰디 쓴 가사인데 네. 멜로디는 좀 네, 부드럽게 맞아요, 풀어낸 맞아요. 거라서 네. 전화받지 말걸 그랬어 네 목소리 듣고 울었어 바쁜 스트레스 때는 보이지 않고 아침에만 오면 전화해 제가 옛날에 그 여러 가지 썰들을 들었단 말이죠. 재중이 형의 그때 활동 당시에 있었던 약간 괴담 같은? 괴담 근데 내가 어릴 때는 그게 괴담이었단 말이야. 자극적이고. 그러니까 나는 이게 사람들이 좀 상상 속에서 아, 조금 심하긴 한데 이렇게까지 각색을 하면 더 재밌겠다 해서 만든 얘기인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그 들어보니까 이게 다 실화였고 내가 들었던 것보다 더 심한 일들이. 근데 사실 이게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진짜 팩트를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네. 당시에는 그 사생들이 그 정도까지 했으면 정말 무서운 팬인 거잖아. 그렇죠. 근데 그거를 실제로 다 고하게 됐을 때 네. 그들이 그거보다 더 심한 액션을 취할까봐 두려워서 얘기를 못했던 것도 있었고 사회적인 좀 분위기, 맞아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분위기가 아니 그래도 사생팬도 팬인데 어떻게 팬을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 라는 당신 분위기가 좋아서 그러는 있었는데 건데 뭐 그렇게까지 하나 막 이렇게 그러니까, 하니까 법이든 뭐든 해서 진짜로 좀 타이트해지기도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널널해도 집에 들어와서 막 그런 행동을 하는데 왜 아무것도 못했을까가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그때는 아니 팬인데 맞네. 좀 찾아가면 어때 집까지 들어갈 수도 있지 이런 분위기였던 하긴 거야. 이게 법을 어. 떠나서 그냥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때는 좀 이제 침범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게 넓었던 것 같아. 왜 지금 현재까지도 스토킹 때문에 사실 1년 동안 스토킹을 당하잖아? 네. 그럼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럽거든? 맞아, 맞아. 근데 스토킹 한 사람은 처벌이 그냥 벌금 그냥 뭐 150만 원에서 300만 원 뭐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 만약에 그렇게 형을 살고 왔어. 나와서가 문제인 거야. 그게 무서워서 보복이 무서워서 그 지역을 떠나야 돼. 이게 뭐냐고 도대체. 지옥을 떠나도 알고 와. 이사를 해도 찾아와 저라면 만약에 제가 활동을 옛날에 했고 그런 고통을 좀 받았으면은 저는 이거를 되게 빨리 막 머릿속에 지우고 싶거나 아니면 어디서 얘기 나와도 되게 불편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노래로 만들어서 냈다는 게 되게 뭔가 위트도 있는데 사람이 되게 여유 있어 보인다 그래야 되나? 네. 지금은 사실 이제 너무 귀엽지. 당시에는 죽을 것 같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붙을 일이 없지만 만약에 저한테 누군가가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저는 바로 혈권도. 그럼 너가 잡혀 들어가. 아 중요한 거는 제가 때린 줄 모르게. 아 보이지 않게 이렇게. 네, CCTV가 잡혀도 절권 바로 쿵푸로 예. 바로. 우재가 때리는 게 진짜 아플 거야. 너 뼈로 찌른다고 봐야지. 아니 뼈로 때리는 게 진짜 아프거든. 저는 그냥 타격보다는 그렇지. 찌른다고 봐야죠. 네, 빠르게. 강력한 네. 한 방이다. 지금은 뭐 행복하게 지내시고 계시니까 대표님이시죠? 그렇죠. 네. 어때요? 대표님이 된 이후에 일과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보통 CEO 댕굴이라고 많이는 아니 침착맨이 그러거든요. 잠에 들었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 그러면 핸드폰에 내가 처리해야 될 업무들이 따따따따 와 있는 거지. 그러면 요거 컨펌하고 저거 컨펌하고 하면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침대에서 뒹구는 시간. 어때요? 그런 거 해요? 매일 루틴이에요. 이게. 아 일어나서 매일 루틴이고 네. 전략 책임자로 있다 보니까 모든 일에 컨펌을 무조건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막 개인 일정이나 이런 거는 많지 않겠네요. 개인적인 솔직히 시간은 너무 없고 네. 어제도 거의 4시 넘어서 잤는데 오늘도 9시 일어나서 스케줄 돌다가 또 여기도 온 건데 근데 2004년 이때부터 시작됐던 그 활동기에는 이 정도는 널널한 거 아닙니까? 꿀! 요즘 시대 스케줄 개꿀! 그러니까. 아유 하트가 왜 저절로 나오냐. 개꿀 이렇게. 뭐예요? 뭐야 요화정 아니야 이거? 엄청나다 뭐야. 우와. 요화정 아세요? 요화정. 요아정. 요아정. 한번 이걸 한번 먹어보세요. 여기 부분을 한번.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정말 맛있다. 근데 거의 맞췄다. 배달 어플 검색 들어가면 항상 검색어 이게 1등이야? 1위에 있는 요즘에 제일 핫한 배달 음식. 근데 나 이 꿀 솔직히 싫어. 이빨에 너무 껴. 그러니까 뭐야? 보는 건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이빨에 껴. 그럼 밥처럼 먹어요 이거. 단걸 좋아해. 단 걸 좋아하는구나.
나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꿀만 시켜가지고 넣어서 먹으면 그냥 이거 집에서 해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지금 너무 맛있게 드시는. 맛있다. 이거 뭐야? PPL이야?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야? 요화정 너무 맛있네요. 제가 제 친구의 PPL 따갈 생각하지 어떻게 마시고. 알았어? 요새는 그럼 뭐예요? 요새 그냥 혼자 있을 때, 집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뭐 할 거 없어. 그냥 혼술도 하고 혼술하고. 그냥 진짜 밥해 먹고 집에서. 음. 원래 그거 알지? 집에서 밥해 먹으면 하루가 끝나 그냥. 그쵸. 쉴 뭐 때. 아침 만들고 나면 먹고 나면 점심 만들어야 되고. 맞아, 또 치워야 되고 뭐. 근데 그러면. 다 해 드시는구나. 아, 나는 시켜 먹는 거 너무 아까워. 아깝다고요? 응. 돈 많지 않아요? 그 돈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껴야지 잘 사는 거야, 임마. 아껴야 잘 살지만 근데 이게 해먹는 거랑 배달이랑 가격 차이는 좀 나겠지만 그렇다고 해먹는 것도 그렇게 막 돈이 안 들진 않잖아요. 아니? 솔직히 떡볶이 2인분 얼마야, 요즘에? 평균. 떡볶이 2인분? 10,000원만 주면 네. 내가 떡볶이 10인분치 해줄 수 있어. 어? 시장 가면은 방앗간에서 나온 아 가래떡. 가래떡 이렇게 굳은 떡이 있어. 그 이만큼 받아도 이거 몇천 원밖에 안 해. 아. 거기에다가 오뎅이 4장, 5장 이렇게 들어있는 거 있지? 네. 1,000원이야. 아직도 그렇게 하는구나. 싼데 가면 1,000원이야. 가면 근데 그게 있잖아요. 다 재료 사와가지고 준비하고 근데 그것도 만드는데 10분이 안 걸리니까 떡볶이는 또 치우고. 아 진짜 설거지도 그거 하나 하는데 몇 분 걸린다고. 근데 이제 시켜 먹으면은 놓고 쓰레기 가지고- 나오고 쓰레기 또 정리해야 되고 흘린 거 닦아야 되고 어우 환경 파괴되고. 그렇게 나오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환경 파괴까지 가면 뭐까지 할 수 있어요? 요리? 요리 난 한식은 다 할 수 있고 워낙 잘하니까. 현존하는 우리나라 음식은 난 다 할 수 있어. 그래요? 그러면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갈비찜 막 이런 거. 아이 그럼 갈비찜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는데 떡갈비. 아이 떡갈비 하지. 어려운 거 뭐 있지? 저는 집에 있으면은 가스레인지라 그러죠. 그 인덕션 같은 데가 다 짐으로 다 올. 아 이거 안 쓰는구나. 나 줘 가스레인지. 가스레인지 달라고요? 그건 뭐 충분히 드릴 수 있죠. 탈부착 가능한 거지? 근데 훨씬 더 좋은 거 쓰지 않으세요? 아니야 난 가스레인지가 집에 없어. 아 인덕션으로만. 집에 가스 넣는 게 돈 아까워가지고. 돈 되게 많지 않아요? 아껴야 잘 산다니까. 근데 이제 형 같은 사람이 써줘야 이게 또 경제 순환도 되고. 세금 내잖아. 아 그렇지. 안 부러워. 저도 이제 일을 한 지가 꽤 돼가지고 지금 정도만 계속 그냥 뭐 꾸준히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정도지 이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아 내가 어떻게 됐는데 이렇게 되고 싶지 않다는 거야. 저는 막 난 1,000억씩은 입고 싶지 않아. 야! 나는 막 아니 잠깐 그렇게 해서- 이거를 잠깐 이 채널에서 나 한 번만 좀 풀게 해주라. 네. 이게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는 김지중에 대한 어마어마한 뭐 재산 이런 것들이 난 너무 웃긴 게 내가 20년 동안 탔던 차들을 다 재산 목록에 넣어두면 아니 차도 바꿔 탔을 거 아니야 나도. 그러니까 부동산도 있다가도 없다가도 있었던 거를 팔고 그럼 딴 것도 사고 이랬을 거 아니야. 그걸 다 끼는구나. 그걸 다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난 뭐 한 1조 있어야지 솔직히. 1조?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치면은 그렇게 1조예요 그러면? 그렇게 벌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부도도 안 되고. 많은 분들이 그럼요. 야 김재중은 옛날에 차 그거였잖아. 그리고 집 거기 살았잖아. 이게 살았잖아, 있었잖아인데 이게 다 있잖아, 살잖아 이렇게 되니까 빼기도 해야 그쵸, 되는데 그쵸. 다 더하기만 하신 다 거야. 이렇게 다 그러면 안 합쳐가지고. 되지. 그럼. 아니, 실제로 동방신기 팬이었던. 나는 뭐 무대나 이런 것도 많이 봤지만 나는 음악을 너무 좋아했어. 음악. 그 무대로서 궁금한 거는 드림 콘서트 때 투나잇 무대 있잖아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날 약간 위닝으로 치면 그 화살표가 이렇게 위로 향한다 그러죠. 그런 날이었어요? 아니면 그냥 평소에도 원래 그랬었어요? 내가 내 컨디션이 고점이었다 이런 느낌보다 네. 드림 콘서트라는 거는 모든 아이돌들의 정말 꿈 같은 무대이기도 했고 7만이 다 카시오페아로 보였단 동방신기 말이야. 팬들이 진짜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그 에너지와 열기 때문에
버프가 있었구나. 아드레날린이 네. 엄청 높아졌던 거지. 그래서 투나잇 부르는 거 보면은 약간 뭐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미친 사람 같아요. 그 애드립이 되게 길잖아요. 한 절반 이상 지난 이후부터는 투나잇은 그냥 다 고음으로 애드립하는 구간이에요. 그 중에 제일 메인으로 제일 오랫동안 애드립하는 사람이 이분이거든요. 근데 그때 드림 콘서트 그 투나잇 영상 보면은 그 부분만 돌려서 몇 번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아 정말. 예. 근데 그 멜로디가 아직 기억나요? 그런데요? 정확히? 이런 거 하지 않았나? 제 기억에 진짜 많이 남은 무대 중 이거 진짜 유명한 무대예요. 등짝신기. 제가 그 무대를 진짜 여러 번 봤거든요. 그 무대도. 그게 편곡이 좀 길게 된 좀 길게 무대였잖아요. 중간에 이제 댐부가 붙었고. 네, 댐부도 붙고 그거를 하는데 저는 약간 무슨 느낌 들었냐면 철인 3종 경기하는.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단 한 번의 실수를 안 하는 거예요. 아, 하면 안 됐지. 네. 그 무대에 대한 기억이 좀 있어요? 사실 그때 일본에서 좋은 성적을 남돌 네네. 최초로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두고 네. 한국에 돌아와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후배분들 앞에서 좀 멋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 우리는 좀 마초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싶었어, 솔직히. 남자다워. 우리 이제 좀 네. 컸다. 음. 미러틱으로 그렇게 나와서 한번 시상식 무대였고. 네, 맞아. 근데 2PM이 짐승돌로 나왔네. 우리랑 딱 겹쳤어 그때. 그래서 다 까지 말고 등만 까자. 어차피 무대가 이렇게 앞에 있으니까 등만 보여주자 했는데 마침 무대가 또 이렇게 돼 있어서 돌출 이렇게 무대야. 돼요. 맞아. 우리는 이제 카메라 쪽에 관객분들한테 등만 어깨만 살짝 보여주자 이 느낌이었는데 그러면 이쪽에 계신 분들 여기 까꿍 여기 다 본 거야? 봤지. 여기 까꿍 이렇게 다 본 거야 그러면? 너무 부끄러워. 와 근데 그때 당시에 동방신기의 몸을 보는 거는 되게 너무 부끄러웠어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제가 이게 무대 얘기를 참 여러 개를 하고 있는데 또 빠질 수 없는 무대 얘기가 나는 그 사실을 알고 너무 놀랐거든요. 그 메이즈 무대 제가 형 앞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메이즈라는 곡으로 일본에서 이제 몇 번 무대를 했잖아요. 근데 그 무대 중에 그 도쿄돔 무대가 진짜 큰 무대를 혼자서 물론 뭐 세션 분들 계시지만 뛰어다니면서 무대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너무 놀랐던 게 나이가 25이었다면서요. 24? 24살 때 그 무대를 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에이 뭐가 말이 안 돼. 뉴진스 분들도 얼마 전에 도쿄돔에서 그 큰 공연장에서 노래 그렇게 잘하시는데. 왜냐면 옛날에는 18에 데뷔한다 막 이러면은 고등학생이 데뷔를 한다고 막 이런 시절이었어. 마치 그거야. 네 멋대로 해라의 양동근 형님이 그 연기할 때 20대였다라는 게 너무 충격적인 거라. 타짜 원에서 조승우 형님이 20대였다는 거랑 거의 비슷한 충격이었던 시간이 거죠. 지나고 보니까 메이즈 저 무대는 제가 아주 예전에 봤지만 전 주기적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좀 속 돌리고 싶을 때 보거든요. 고맙다. 근데 되게 잘한다 진짜로. 그때 저는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길 지나다니다 보면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렸어요. 예를 들어 버스 정류장 이렇게 있는데 옆에서 여자분들끼리 학생들끼리 얘기하는 게 들려. 나 재중이한테 인사했는데 재중이가 뭐 했어 막 이런 얘기들. 그 내용 말고 나 재중이한테 인사했는데 재중이가 나 봐줬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친구처럼 대하는. 재중이. 근데 그때는 그게 거의 처음이었어. 그렇게 대하고 하는 게 제 기억에는. 맞아 정말 친구처럼 돼. 네. 그런 팬덤. 맞아 우리 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 우리가 처음 시작한 게 뭐가 있었냐면 보통 그 음방 나갔다가 음방 주변에 있는 공원 같은 데 가가지고 그 소규모 미니 뭐 팬미팅 같은 거 있잖아. 지금 하지 않아요? 확성기 들고 얘기하는 거. 그 우리가 최초. 일부러 기획은 아니었고 정식 데뷔를 하기 전에 비방 무대라고 그냥 무대에 올라가서 경험 리허설을 해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건 회사가 정말 힘이 있었으니까 할 수 있었던 거지만 감사하게도 데뷔 전에 무대에 서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야. 근데 올라갔는데 회사가 난리가 난 거야. 왜요? 얘네 지금 데뷔하면 안 된다. 실력이? 아니면 얼어서? 실력이. 어떻게 했냐면 올라와서 이제 뭐 나와가지고 허그를 불러야 되잖아. 딴. 하루만 네 방의 침대가 립싱크인데
마이크 노래 부르면서 마이크랑 하고 막 손 내리고 네. 뭐 난리가 난 거야. 그거를 이제 보신 회사 임원분들이 이건 큰일 났다. 데뷔 안 된다. 꽤 긴 시간 비왕 무대로 계속 리허설을 돌았는데 그럼 돌다가 뭐해? 우리는 정식 데뷔를 안 했는데 돌다 보니 어느 순간 팬덤이 조금씩 생기지. 구축이 된 거야. 그게 또 어떻게 해드려야 돼? 정식 데뷔를 안 했잖아. 안 했어. 그냥 뭐 어디 공원 옆에 어디 진짜 흙먼지 날리는 데 있지? 거기서 막 대화도 하고. 대화하고 우린 거기서 노래도 했어. 어. 실제로 그때 허그를 막 다시 하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정식 데뷔를 딱 한 거야. 데뷔한 날 1위 했어. 그것 때문에 데뷔한 날 1위를 한 거구나. 그것 때문에 1위를 한 거야. 그때 무슨 얘기 있었는 줄 알아요? 에이씨, 어떻게 데뷔하자마자 1위 하냐고. 회사가 힘썼다. 뭐 이런 거. 근데 그게 앞에 그게 있었구나. 앞에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잘 된 거라고 생각해. 전혀 몰랐어요. 저는 동방신기는 앞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딱 만들어져가지고 방송,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보이지도 않고 방송국 나와서 딴딴딴 하루만 이렇게 해서 데뷔한 줄 알았어. 아니야.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공항 패션도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요. 뭐야? 공항 패션 참견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내 거? 네. 저도 옛날에 제 모습 궁금하네요.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옛날에 제 기억에는 항상 목이 여기까지 파져 있고 이게, 그리고 어깨가 좀 이렇게 직각 어깨니까 그게 좀 강조가 많이 돼 있고, 비니 같은 것도 흐물흐물한 비니 이렇게 쫙 해가지고 쓰고, 찢어진 바지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되게 특이한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락시크적인 느낌이 좀 많이 섞인 느낌이었거든요. 당시 어쨌든 뭐 네. 일본 패션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봐. 좋아. 와, 나 지금 내가 얘기한 거 다 나왔네? 나 진짜 그냥 그때 이미지를 얘기한 건데. 아이템들이 다 뭐야 있네. 근데 이 정도면 형, 너무 괜찮지 않아? 이때는 팬츠도 슬림했지만 상의도 지금 트렌드 되게 짧아지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렇게 긴 것도 많이 입었어. 길게 맞아요. 입고, 이때 참 이렇게 스트라이프 되게 좋아했다. 맞아. 이런 거 너무 좋아했어. 이거 되게 좋아했고, 이때도 컴백 부츠 같은 걸 예뻤지. 이거 아직도 갖고 있어. 진짜 이런 부츠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일본 편집샵 같은 데 가면, 언더커버 같은 데 가면은 이런 부츠들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진짜 멋있다. 이때는 이런 거 하나씩 막 넣어서 한 것도 그렇고, 체인 달아가지고 막 이렇게 한 것도 그렇고, 이게 다 나는 이런 게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런 후드. 그리고 사실 이 감성이 이때 당시에 남자들이 가장 이상적인 패션의 정도라고 생각하면 딱 이 정도였거든요. 이 자켓, 가죽 자켓. 이런 자켓이 되게 유행했었어요. 근데 이게 어울리기가 되게 쉽지 않았거든요. 나 이런 거 좀 많이 갖고 있으니까 옷 좀 나중에 공유하자. 내 거를 저 생각보다 되게 크게. 크게 입어. 근데 타이트한 것도 가끔 한번 입자. 너무 좋죠. 내가 빌려줄게. 요거가 제가 볼 때는 엄청 스키니하다. 지금 안 맞아. 지금은 안 맞을 거. 생로랑 느낌이 나네요, 이거. 이때는 약간 좀 젠틀한 느낌이 나네요. 요게 약간 요즘으로 오면서 이제 스타일이 좀 얌전해졌지. 많이 얌전해지는 그런. 근데 이거 패션 참견이 원래 이런 코너가 아니거든요. 원래 패션 참견은 까야 되는구나. 깐다기보다는 조롱? 그게 더 심한데. 재밌는 조롱.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세월 대비 이 정도면은 너무. 지금 그러면은 제일 좋아하는 아이템 뭐예요? 아이템 카테고리라 그래야 되나? 난 지금 그냥 반팔에 반바지에 슬리퍼. 안 돼. 제일 좋아해. 그래도 패션 아이템 제일, 시계는 안 좋아해, 시계? 시계는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시계 잘 안 차고 다니고. 잘 안 차고. 시계 좀 줄까? 형이 차던 시계는 제가 못 찰 것 같아요. 왜? 그 2억짜리를 어떻게 차요, 제가? 뭐 2억짜리. 자, 이제 앨범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해야 되는데, 네. 신보가 나왔잖아요. 네. 정규 앨범이죠? 네, 정규 앨범입니다. 플라워 가든이라는 이제 앨범 타이틀로 이번에 이거 활동 20주년 또 기념해가지고 정규 앨범을 발매한 만큼 굉장히 애정도 많고, 이 앨범으로 같이 노래하고 즐길 수 있는 곡들로 꽉꽉 채워져 있는데 맞아요. 노래 많이 들어주시고 콘서트에도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뭐 팬과 아티스트의 입장이지만, 저도 팬인데. 거기 제 친구여서 이렇게 뭔가 진짜 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저희 채널까지 나와주셨는데, 오늘 어땠는지 우리 그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한 번만. 앨범 소개 다 했고 콘서트 정보도 이제 다 네네네. 말씀드렸으니까 이쯤에서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는 처음에는 우연히 겹쳐서 이게 됐다고 했는데 정말 그거 하러 오셨네요. 예.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요. 메인 카메라 보고 안녕히 계시렵니까? 라고 해주시면 되거든요. 안녕히 계시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히 계십니까? 진짜 안 맞는데 한 번 다시 하자. 다시 하죠. 왜냐면 이게 또 각이 또 맞아야 되니까. 각이 맞아야 돼. 시작. 안녕히 계십니까?